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음동화 관련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자, 그 하위 부류였던 비음화, 유음화, 그다음에 성격이 약간 달랐던 국외음화까지 자, 그렇게 같이 처리를 했어. 자, 그래서 자음동화라는 측면에서 그 세 가지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거든. 자,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는 차이가 나는 지점들이 있었어.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 변별되는 차이 나는 지점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와 관련된 수업 마무리를 했었고, 자, 자음이 동화되는 것이 있다면 모음이 동화되는 것도 있거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초점은 모음이 동화되는 이 모음동화 관련된 수업이 초점이 될 거야. 그래서 모음이 동화된다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모음이 같거나 비슷해지는 거야. 자, 그럼 같다 비슷하다가 성립되기 위해선 여전히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음은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 영향을 끼치는 음과 영향을 받아야 되는 음운이 존재할 거고, 자, 그 양상 속에서 우리가 같다 비슷하다 이런 어떤 양상이 나왔을 때 그것을 동화라고 한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기존의 학교문법은 자, 이모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모음동화를 이모음과 관련한 역행동화, 그 다음에 순행동화 이렇게 두 가지를 인정을 했었거든. 자,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진 않지만 역행동화, 순행동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모음동화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자, 최근의 경향은 동일한 양상에 대해서 역행동화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뭔가 문제시하지 않는데, 자, 순행동화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동일한 양상에서 자, 서로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있어. 자, 어떤 부류는 그걸 동화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자, 이건 어문규정이나 학교문법이 그런데 최근에 특정한 학자들이 자, 이것을 순행동화라고 말을 하지 말고 자, 어떤 첨가현상으로 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 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첨가현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화현상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자, 그와 관련된 관점이 어떤 것인지 같이 설명하면서 자, 이렇게 연결하면 시켜볼게. 자, 그러면 일단 자, 어떤 이론이 나오지 않는 이모음 역행동화부터 한번 봐볼게. 자, 역행동화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아나, 오, 우와 같이 후설모음이 뒤에 오는, 자, 후행한다는 건 뒤에 온다는 얘기겠지. 자, 뒤에 오는 전설모음인 이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전설모음이 되는 현상. 자, 요것을 우리가 이모음 역행동화다 이런 말을 써. 자, 오늘 배우는 모음동화 관련돼서 너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었던 우리 음운책에서 배웠었던 이 단모음 체계표를 가져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음운체계 할 때 강조를 많이 했었던 거야.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후설 모음이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 모음으로 바뀐다고 했거든. 자, 근데 밑에 예시를 내가 4개를 써놨어. 자, 예시 아비, 어미, 그 다음에 고기, 죽이다. 자, 이렇게 4개를 써놨는데, 자, 원래는 써져 있는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의 발음이야. 자, 이 말은 이것이 표준 발음이란 얘기야. 자, 그런데 일부에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아비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애비라고 발음을 하고, 어미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애미라고 발음을 하는 거지. 자, 고기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괴기, 그 다음에 죽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쥐기다. 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발음은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어도 이 자체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진 않아. 자, 모음동화가 일어난 발음들은 대체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야. 자, 그래서 일부의 단어들, 특정한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그 자체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자,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음동화하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 자음동화는 우리가 발음하는 그 자체, 자음동화가 일어난 발음이 표준 발음임에 반해서 모음동화는 특정한 단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 그런데 이 사례들을 보면 지금 여기에 공통적으로 자, 뒤에 이 모음이 있어. 자, 이렇게 이 모음들이 다 뒤에 지금 놓여 있는데, 자, 그러면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바뀐 양상을 좀 보면 아비 같은 경우는 아가 애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미 같은 경우는 어가 애가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도 오가 외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죽이다 같은 경우도 우가 위가 된 거지. 자, 이렇게 지금 모음들이 바뀌었잖아. 자, 근데 모음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음절에 지금 있는 요 이 모음이 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모음이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이렇게 끼친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음동화 배우면서도 배웠지만 전부 다 방향은 뒤에서 앞으로 끼쳤으니까 역행동화야. 자, 이 모음이 뒤에 있었던 이 모음이 앞으로 역행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자, 앞에 있었던 모음이 바뀐 건데, 자, 실현 양상을 잘 보면 자, 아가 지금 뭐로 바뀐 거냐면 애로 바뀐 거니까 자, 아비가 애비로 이렇게 바뀌었어. 자, 어미는 애미로 바뀌었고, 자, 고기는 괴기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지금 죽이다는 쥐기다 이렇게 바뀌었지. 자, 그럼 너희가 실현 양상을 보면 전부 다 후설 모음 4개가 전설 모음 4개로 바뀐 거거든. 자, 그러면 이것에 우리가 동화가 성립되기 위해선 영향을 끼치는 음이 있어야 되잖아. 자,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듯이 영향을 끼치는 음은 요 이 모음이었어. 자, 근데 이 모음의 특징은 잘 보면 전설 모음이야. 자, 그런데 전설 모음이 영향을 끼쳐서 후설 모음이었던 이 4개의 모음이 전설 모음 4개로 바뀐 거거든. 자, 그럼 어떤 점에서 같거나 같아졌냐라고 말한다면 전설 모음이 아니던 음이 전설 모음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 전설 모음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상 자체를 동화로 보는 거야. 자, 근데 방향이
뒤에 있던 음이 앞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역행동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칭으로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데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을 했을 때는 전설모음하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자, 그와 관련해서 명칭을 다르게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명칭과 관련해서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지금까지 봤었던 이모음 역행동화와 관련해서는 학자들이든 아니면 어문규정, 학교문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자,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어. 자, 모든 것들이 그것이 동화 현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이 이모음 순행동화는 자, 관점이 좀 달라. 자, 특정한 학자들이 보는 관점과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이어져 왔던 관점이 좀 성격이 달라서 자, 그와 관련된 걸 너희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명칭상에 이모음 순행동화라는 말을 쓰게 되면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건 역행동화였잖아. 자, 이모음이 뒤에 놓였고 뒤에 놓였었던 이모음이 앞으로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동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이모음 역행동화란 말을 썼거든. 자, 근데 이모음 순행동화니까 얘는 거꾸로 이제 이모음이 앞에 있는 거야. 앞에 위치해서 뒤에 있는 음운에 그 모음이 되겠지. 그 모음으로 영향을 끼친다. 자, 이런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순행동화란 말을 쓰는데 자, 우리가 학교문법이나 어문규정은 자, 순행동화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자, 우리가 동화 현상이니까 교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관점상. 자, 그런데 특정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이건 교체된 것이 아니라 자, 반모음이 첨가가 된 거다. 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음운의 변동 현상 중에서는 교체가 아니라 첨가 현상으로 보겠다는 거지. 자, 이렇게 동일한 양상을 자,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 그 관점을 너희들이 숙지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자, 개념 정의부터 좀 봐보면 자, 이 모음 순행동화니까 자, 이 모음이 앞에 있어. 자, 근데 앞에 있는 이 모음이 그 뒤에 오는 후설모음. 자, 여기서 말하는 후설모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자, 어와 오를 얘기하는 거야. 자, 어와 오 이 두 가지 후설모음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와 오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여나 요. 자,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모음 순행동화라고 하는데 자, 나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만으로 충분히 너희가 이해했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일부의 학생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이 자체가 왜 동화인지를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동화라는 측면에서 잠깐만 보충 설명을 좀 하고 가자면 자, 이모음의 영향을 받았다며. 자, 그런데 어나 이모음의 영향을 받은 오가 자, 뭐로 바뀌냐면 여나 요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음은 너희가 눈으로 보듯이 단모음이라고 배우고 왔던 거거든. 자, 근데 바뀌는 음을 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이중모음이야. 근데 우리 이중모음 배울 때 배웠잖아. 이중모음의 형성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야. 자, 그러면 얘는 하나의 음운이 아니라 자,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음운인데 결합되는 과정에서는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하나의 이중모음이 된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반모음 이모음과 자, 단모음인 어의 이 결합이야. 그 다음에 요도 마찬가지지. 반모음 이와 단모음 오의 결합이야. 자, 그럼 너희가 지금 눈으로 봤지만 이렇게 지금 바뀐 현상을 보면 이 몸의 성질을 가지게 된 거지. 자, 원래 이 몸의 성질이 없던 음운에 영향을 끼쳐서 이 몸의 성질을 가지게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몸의 영향을 받아 이 몸의 성질을 가지게 된 거니까 이 측면에서는 같거나 비슷해졌다. 여기서는 같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자, 단모음에 영향을 끼쳤는데 반모음으로 바뀐 거니까 비슷해졌다 정도로 보면 되겠지.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자, 근데 또 하나. 자, 그러면 같은 관점에서 자,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자, 원래 어고 원래 오였는데 지금 없었던 이 음운들이 지금 뭐가 된 거냐면 없던 자리에 들어간 거거든. 자, 그럼 얘네들은 없었던 것이 들어간 거다라고 하는 첨가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동일한 양상을 이렇게 동화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첨가의 입장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기존에 학교문법이나 어문교정에서는 이 자체를 동화 현상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자, 최근에는 이렇게 첨가 현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시험 문제 어떤 관점에서 출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밑에다가 예시를 지금 네 가지를 써놨는데 자, 지금 얘네 예시를 보면 공통적인 게 이 몸이 전부 다 이렇게 앞에 있어. 자, 이 몸이 앞에 있고 앞에 있던 이 몸이 지금 뭐 하냐면 이렇게 뒤로 영향을 끼친 거거든. 자, 그러니까 방향이 앞에서 뒤로 영향을 끼친 거니까 지금 뭐가 되냐면 순행동화가 되겠지. 자, 근데 발음이 자, 기어가 결합이 됐는데 여로 바뀐 거야. 이중모음 여로 바뀐 거지. 자, 여기도 여로 바뀐 거고. 자, 그다음에 미시오인데 앞에 있던 이 몸의 영향받아 오가 뭐로 바뀐 거냐면 이렇게 요로 바뀐 거야. 자, 그러면 그 양상은 아까 전에 금방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될 건데 자, 이렇게 동일한 양상을 교체 현상으로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첨가 현상으로서 설명할 수도 있다. 자, 그럼 돌아와서 빨리 마무리를 한번 줘보면 자, 우리가 요 첫 번째 요 개념을 통해서 개념과 관련된 이해를 했고 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마지막 부분인데 자, 모음 동화는 동화 현상이 일어난 그 자체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 요게 자음 동화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데 우리가 자음 동화는 비음하든 유음하든 구개음하든 이렇게 동화 현상이 일어난 그 자체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거든. 자, 근데 모음 동화는 자, 일부의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의 단어를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 언어 생활 속에서 이미 사람들의 언중들을 통해서 이렇게 굳어진 단어들, 자, 이런 것들만 일부 표준어와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한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냄비나 멋쟁이, 그 다음에 소금쟁이, 올챙이, 내리다, 서울내기, 풋내기, 내동댕치다, 댕기다. 자, 요 정도의 단어 외에는 우리가 모음 동화가 일어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아비, 애비, 어미, 애미 이런 것들, 고기, 괴기 이런 것들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특정한 단어들을 제외하고 나면, 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어서 보면 이 순행 동화는, 자, 아까 전에 금방 설명했는데, 자, 동화 현상으로서 설명하는 것, 첨가 현상을 설명하는 것. 아까 전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니까 그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 22항, 표준발음법 22항이 이 순행동화와 관련된 조항인데, 자, 잠깐 보면,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 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 자, 그럼 어는 원칙이고, 자, 연어 허용 발음이거든? 자, 그런데 지금 단어가 네 가지만 지금 써져 있어. 자, 피다, 그 다음에 되다. 그 다음에 이다, 그 다음에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써놨거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오해를 했냐면, 자, 이런 어떤 용언들, 이렇게 특정한 네 개의 용언에서만 되나 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표준국어 대사전 같은 데를 보면, 자, 우리가 뭐 지다 같은 경우나, 뭐 기다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뭐 비다 같은 경우,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모음으로 끝나는 거잖아. 그리고 죄다나, 내지는 쇠다, 뭐 이런 단어들 보면,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어문 규정상으로 본다면 이런 단어들은 지금 여기서 어가 왔을 때, 자, 어로만 발음돼야 되고 여로 발음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지금 보면 이렇게 특정한 용언들 네 가지만 설정한 것처럼 어문 규정이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네 가지 외에 이 네 개의 단어들 외에는 이렇게 여로 발음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실제로 지다나 기다, 비다 이런 것들에 어가 붙으면 우리 사전에서는 뭐라고 발음해도 된다고 얘기하냐면 여로 발음해도 된다고 나와. 실제로 우리가 용언의 활용량이 보면, 자, 지여, 그 다음에 기여, 비여, 그 다음에 죄여, 그 다음에 쇠여 이렇게 다 나오거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과 같은이라는 요 말이, 자, 용언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어미를 나타내는 거라고 최근에는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특정한 용언 네 가지만 허용이 된다라고 보였는데, 자, 실제로는 이런 용언들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도 어를 여로 발음하는 것 허용하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은이라는 이 수식어는 용언을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어미를 수식하는 말이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면, 자, 너희들이 발음하는 과정에서 시험 문제에 대처가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음 동화를 마무리를 지었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자음 동화를 중심으로 이 모음 동화 현상을 그대로 이해하면, 자, 크게 개념 잡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역행 동화, 자, 이와 관련된 건 둘째 치더라도, 자, 왜 어문 규정과 학교문법에서 순행 동화로 봤던 것을, 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걸 반모음 첨가 현상으로 보느냐, 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자, 그 지점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복습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모음 동화 마무리 짓고, 자, 다음 시간에는 모음 조화 현상이라고 하는 간단한 어떤 현상이 있거든. 자, 그와 관련해서 물론 중세국어 때는 아주 중요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아주 크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모음 조화 현상하고 그다음에 된 소리가 되는 현상이 있어. 자,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현상이 있는데 된 소리 되기라고 하거든. 자, 그 현상 두 개를 묶어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 테니까, 자, 오늘 배웠던 거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보는 걸로 할게. 자, 공부한다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